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자원 수탈 현장 중 한 곳인 경산 상방동 선광장과 함께 자국 분쟁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콘크리트 건물 보이십니까? 계단식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는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상방동 선광장입니다. 이곳 선광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1937년경에 일본 광업 니노미야 다이조가 금과 은을 채굴하기 위해 경산시 평산동 광산에서 채굴을 하다 코발트 광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코발트가 중요한 전쟁 물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중이었던 일본은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데는 코발트가 주로 사용되면서 이후 코발트를 주력으로 채광, 1943년 이곳 상방동에 채광, 선광, 재련시설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선광장이 있는데요. 경북 영양군 1월면에 있는 영양구 용화광산 선광장이 있습니다. 이곳 상방동 선광장도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수탈 현장으로 코발트 선광장의 보존 및 공정을 할 수 있는 드문 사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수조는 원형 또는 사각형의 형태로 깊이와 너비가 사람 키만 하다고 하거든요. 육안으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아마 수십 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945년 광복 직전에 코발트 광산의 폐광하면서 함께 방치가 됐는데 2020년에 조사한 결과 성광시설이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 현장의 등을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예산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보시면 이미 갈라졌거든요. 저런 게 다 문화자원인데 빨리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정글이에요, 정글. 여기에 지금 글자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성광장이 운영될 때 또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 자, 여기에도 보면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데 안 보여요. 옛날에는 수조로 썼지만 이제는 쓰레기가 모여 있고, 지금 이 콘크리트 구조물 보이시죠? 성광장이 운영을 할 때 수조로 쓰였던 곳인데 지금은 나무만 자라고 있네요. 이런 걸 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뒤에도 더 있어요. 보이세요? 파이프? 정말 세월이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저 안쪽에도 보면 전부 다 파이프 관이 있어요. 와, 잘 안 보이실 건데 저쪽 끝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이것도 수조였네. 와, 크다. 지금 저 위에까지 다 그거잖아. 여기 이렇게. 와, 이게 다 수조로 쓰였던 건데. 국가도 사정이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빨리 보존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와,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나무가 폈네. 깊이가 제가 봤을 때 저 밑에 더 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뭘 썼나봐요. 와, 저기 봐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와, 정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더 위로 세 개가 더 있어요. 굉장히 커요, 여기가. 이럴 땐 드론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저 끝에도 보이시죠? 예, 저 끝에도 수조예요. 저 뭐지? 저 지금 저 움직임 뒤에도 보면 성광장 수조, 저쪽에도 아마 수조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뒤쪽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기까지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숲을 우지지 않았으면 전체가 쫙 보였을 건데 옛날 수조였네. 야, 저기는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으니까
나무가 저렇게 자라서 이게 지금 다 깨져가지고 유실돼 버렸잖아요. 물론 국가 입장에서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아니 이런 자루는 어떻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옥수수 갈 때 뒤편으로 보이던 게 전부 다 상광기 아니에요. 안쪽도 보고 싶은데 드론을 마련하는 대로 이 안쪽을 한번 촬영하는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뭔가 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여기가 정비가 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한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상방동 선광장을 알고 난 후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어 이곳만 영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평산동 코발트 광산을 찾았습니다. 어제 26일 촬영 갔다가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경산 코발트 광산 추모 공원입니다. 실제 학살되신 분의 뼈고요. 발굴 당시, 그때 당시의 사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해 발굴 현장 사진이 있고요. 경산 코발트 광장 학살 사건은 1950년 7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민보도연맹원 및 주요 감시자 대상 중 상당수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유가족 추산으로 약 3,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곳이 아마 제가 갔던 곳 같아요. 무덤도 흔적도 없는 원원들이요, 천년을 두고두고 울어주리라.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이게 희생자분의 유가족분이 사진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것 같고, 현장 설명회와 아마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어떠한 제를 지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진짜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정말 목이 메이네요. 왠지 모르게. 여기는 한국전쟁 전후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추모 배롱 나무 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성함들이 이렇게 있죠. 희생되신 분들의 추모,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은 것 같네요. 이쪽으로 가면 수직굴이 있고요. 코발트 광산 학살 당시 2~3명 단위로 철사나 밧줄로 사람을 한데 묶어서 코발트 광산의 50m 수직 갱도 앞에 세우고 사람을 밀거나 한 사람에게만 총을 쏴서 갱도로 떨어지면 뒷사람은 덩달아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비해 갱도 밑으로 총격을 가하거나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으며 소위탄 및 기관총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오니까 뭔가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걸 하기 전에는 무단으로 들어와서 안쪽을 훼손한 일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 안내판이 되어 있어요. 햇볕이 뜨거운데 틈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안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쉬시거나 여러 작업하실 때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인 것 같고,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억울하게 학살에 희생되신 분의 원혼의 넋을 기리기 위한 죄송한데 억울하게 학살에 희생되신 분의 영혼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배롱나무 식소기념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집은 있어도 부모 없는 집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산동 코발트 광산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내용과 민간인이 희생 사건한 개요, 그 다음에 진실 규명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위령탑이 서 있고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아마 눈물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묵념을 좀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보도연맹원으로서 가입 당시 주소를 기재했기에 쉽게 군경에 의해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산중앙국민학교에 끌려가 2~3일이 지난 후 머리가 깎인 채 교실에 구금되었다가 5~6일 후 코발트 폐광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공무원들의 실족주의 및 반강제적 가입, 일정한 할당량으로 인해 교육을 면책시켜준다 가입,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맹에 가입하면 쌀이나 먹을 것을 준다고 가입 등 무고한 농민 및 일반 시민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며 20, 30대 남자들이 주요 희생자였다고 합니다. 이후 발굴 작업에서 학살 당시 10대 중고등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학살 이후 이 지역 개울물이 핏빛이 되었고 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짐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신 분들 이름과 이거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신원이 확인되신 분들, 그러니까 연도별로 쭉쭉 있네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600여 미확인 영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600여 명이 안에 묻혀 계셔서 계속 발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1960년 6월 유족회를 결성하고 위령제를 지낸 후 위령탑을 세웠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가에서 유족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강제해산, 유족회 간부는 실형, 위령탑은 부셔졌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7년 정부 주도로 유해 발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과거사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은 군경에 의한 학살이라고 판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3년 평산동 역사체험 관광터 사업 예산 7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장 보존, 관람 데크 등 보존을 위해 공사하였으며 2016년 11월 위령탑 및 주변 시설 정비, 갱도 입구 폐쇄, CCTV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곳 평산동 현장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산동 폐광산에서는 억울하게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희생지와 유해 매장 추정 지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경산 코발트 광산 유족회 초대 이사장이 분이셨는데 2011년 지병으로 타계를 하셨다고 나오네요. 마침내 2009년 11월 17일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현덕입니다. 저는 이전 상방동 선광장을 찾을 때만 해도 그냥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을 알게 되고 난 후 도저히 선광장 영상만 만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직접 현장을 찾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반일 감정, 특정 인물, 특정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모든 역사를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심으로 마주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코발트 학살 사건의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의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며 당시 전국에서 일어났었던 보도연맹 가입자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